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주호입니다. 증시교원의 젊은 시세는 속아도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교원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젊은 시세라는 것은 많이 안 올랐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이제 바닥권이라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지금 시장은 작년 코로나 저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자, 예를 들어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작년 저점이 2만원대 한 중반 정도에서 17만원대까지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이미 상당 부 노화가 시작했다는 생각이고요. 반면에 하이브는 젊고 넷마블 같은 경우는 약 10개월가량의 어떤 그 와신 상담 끝에 이제 첫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효과적인 수익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젊은 시세는 속아도 좋고 오늘 그 넷마블 이기는 게임, 지지 않는 게임을 주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7월 26일자 한국투자증권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제목이 하반기에는 이제 모멘텀 넘치는 하반기라는 주제가 되겠는데요. 상반기는 이제 마케팅비가 이제 증가를 했죠. 특히 이제 제2의 나라 출시로 인해서 대규모 마케팅비를 진행했다고 그러죠. 마케팅비가 1062억이니까 상당히 큰 규모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상반기에 이제 그 제2의 나라 출시 등을 비롯해서 투자를 했다면 하반기는 이제 그 투자 회수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신작 출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한 네 가지 게임이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마블 퓨처 레볼루션, BTS 드림, BTS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이제 방준혁 대표가 방시혁 의장이죠. 의장의 그 사촌 형님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작품 중에 하나고, 세븐 나이츠 레볼루션, 그리고 머지쿠냐 아일랜드, 그 네 가지, 주요 이제 게임이 네 가지를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제 제2의 나라 투자와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 투자 회수관에 진입하고, 그 다음에 신작이 출시됨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이제 매출 혹은 영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모멘텀 중에 하나가 중국 판호가 되겠는데, 앞전에 이제 펄 어비스라고 이제 중국 판호가 이제 가능해지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물론 이제 중국 판호가 무조건 된다고 거기에다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보너스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넷마블이 좀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냥 우리가 하반기 실적 모멘텀으로도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중국 한한령이 해제가 되고 판호가 열린다면은 역사 최고점이 20만 원대인데 20만 원대도 돌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영업이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이 참 재밌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지금 2019년도 2030억, 2020년 작년에 이제 2720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 대략 한 3300억 정도 보고 있죠. 대략 한 전년 대비해서 한 500억 정도 증가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2022년이죠. 내년이죠. 내년이 좋아야죠. 내년에 예상 영업이익을 한 5200억을 들고 있어요. 만약에 5000억 정도 부근 나온다면은 역사적 고점 돌파해서 30만 원대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그 넷마블 같은 경우는 보유 유가지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제 하이브 비중도 굉장히 많고요. 하이브도 많고, 그다음에 NC소프트도 있고, 그다음에 코웨이도 있고, 보유 유가지권이 굉장히 많아서 게임주가 보통 이제 그 성장주이기 때문에 PBR이 대체적으로 한 5배 정도가 돼요. 그런데 우측 그림 우하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2020년 기준으로 1.9배, 2019년에 1.6배, 올해 예상 지금 PBR이 1.8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장주의자 혹은 이제 자산주로도 재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 내년도 실적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게임주들의 어떤 그 실적을 추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다른 어떤 그 제조업이라든가 등 대비해서는 굉장히 어렵죠. 자, 지금 이제 2분기 때 제2의 나라 출시했어요. 2분기에 출시를 하고 어떤 마케팅 비용 등이 많이 들어갔는데 3분기 하반기서부터는 이제 그 제2의 나라,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 굉장히 이제 반응이 좋다고 그러죠. 하반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 회수관에 접어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븐 나이츠 레볼루션, 머지쿠야 아일랜드, BTS 드림도 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BTS의 어떤 그 팬덤들이 상당 부분이 이용해 준다면 또 여기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블 퓨처 레볼루션 주요 대작이 한 4개 정도가 하반기 출시 예정이 있습니다. 자, 월봉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역사 최고점이 이제 그 20만 원대였죠. 20만 원. 저희가 또 자꾸 얘기하면 이게 또 너무 자랑거리인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작년에
6월 중순경에 이제 19만 원대, 9만 원대, 9만 원대 중후반에서 제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핵심 주력주를 편입했다가 정확히 20만 원대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일봉 차트 보시면 20만 원에서 너무 많은 거래가 터졌어요. 그럴 때는 이제 파는 게 좋죠.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가다가 거래 상태가 터지게 되면 대중들이 너무나도 흥분하게 돼요. 흥분하게 되면 그때 파는 게 맞아요. 그런데 사실 그 실전에서는 파는 게 또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 당시가 되면은 철저하게 호재가 지배를 하거든요. 그래도 사실 매도를 해야 되겠죠. 자, 제가 이제 그 월봉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2020년 초에 이제 상승 충격 1파동이 시작했다 보고요. 1파동 이후에 20만 원까지 갔다가 그다음에 조정을 받았어요. 10만 원대 초반까지 조정 2파동. 그리고 앞으로 나올 파동이 상승 충격 3파동인데 제가 이제 상승 충격 3파동을 가장 신뢰를 한다고 했어요. 1파동이라든가 5파동에 비해서 상승 충격 3파동이 가장 이제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뭐 20만 원 정도 부근까지는 20만 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목표 수익률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넷마블 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2020년 6월서부터요. 저희가 6월 중순경에 이제 9만 원대 중후반에서 우리가 주력주에 편입하고 그다음에 거래 터질 때 있죠. 이때죠, 이때 20만 원대에서 전량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파동론으로 보면 1, 2, 3, 4, 5파동이 완성이 됐어요. 일단은 이제 가격 상승이었죠. 뭐 10만 원이 치죠.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가격 상승. 그다음에 20만 원에서 이제 10만 원 초반까지 가격 조정. 그러니까 가격 상승,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변주법에 의하면 정반합 논리죠. 역사라는 것은 이제 정반합의 연속 과정이라고 그러죠. 자, 하여튼 가격 상승,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기간 조정은 이제 매도세와 매수세 간의 팽팽한 어떤 접점을 의미합니다. 옆으로 주가가 횡보를 오래 한다고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깨지게 되면 굉장히 많이 깨집니다. 그럴 때 이제 박스권 고점을 돌파할 만한 어떤 그 모멘텀을 갖고 있느냐 이걸 이제 봐야 되겠죠. 그 우리가 니콜라스 다비스도 그렇고 또 윌리엄 오닐 혹은 윌리엄 오닐의 제자가 있어요. 데이비 라이안의 친구인데 이 친구들은 박스권이나 신고가를 돌파하는 순간에 주식을 사서 크게 성공했다는 건데 그냥 기술적으로 돌파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이제 많이 좋아진다. 특히 이제 윌리엄 오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EPS 증가를 계속해서 상승하는데 주가가 박스권을 갖췄거나 혹은 신고가 아래에 있으면 신고가 돌파할 때 주식을 사서 굉장히 크게 성공을 했다는 거죠. 굉장히 그 세계적인 명인들을 보면요. 기법 자체가 굉장히 단순해요. 아주 복잡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이라는 게 굉장히 단순한 논리 아닙니까? 철학이라는 게. 자, 그래서 그 과연 이제 넷마블이 박스권 상단이 15만 원인데 15만 원을 돌파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박스권이기 때문에 14만 원이 깨져도 전혀 상관없어요. 저는 뭐 13만 한 5천 원 정도까지 13만 원까지 빠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박스권의 장점이죠. 빠지면 빠질수록 더 비중을 높일 수도 있는 거고 기다리면 결국은 뭐 15만 원대를 이제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지금 현재 12시 50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각 대체적으로 이제 그 14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한 3천 원 정도 있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 저희가 이제 주력주에 편입했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로 다시 돌아간 것 같습니다. 14만 원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14만 원이 깨져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제목에서 바와 같이 이기는 게임이랬죠. 이기는 게임의 또 반대는 지지 않는 게임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 이순신 장군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23전 23승을 우리가 한번 잘 곱씹을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공격한 게 아니죠. 반드시 이기는 게임에만 우리가 베팅을 한다고 보면은 결국 이제 성공 투자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거래량 분석도 좋은데 거래량이 지난 2월 달에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그다음 4월 중에도 거래량이 제법 터지고 6월 달에도 거래 터졌는데 최근에는 7월 달에는 박스권 상단 부분에 왔는데 거래가 별로 안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 현상이 결국 이제 박스권 상단부 15만 원대를 돌파할 수 있는 어떤 그 시그널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물릴 가능성이 희박하면서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기대 수익을 높이고 효과적인 수익, 최적의 어떤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펀더멘탈만으로도 이제 20만 원 충분하고요. 20만 원 넘어갈 수도 있죠. 20만 원이 또 역사 최고점이죠. 그런데 중국 시장이 또 열린다면 28만 원 정도, 28만 원은 이제 14만 원 대비하게 되면 거의 100%가 되겠죠. 네, 그렇게도 우리가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저희 그 현대투자 회원 모집 관련해서는 하여튼 가입 금액과 기간, 그리고
정보는 저희가 이제 문자 형태로 제공합니다. 하루에 문자를 기본적으로 3번을 보내드리는데, 그리고 이제 신규 종목이 나오거나 또 이제 매도 시점이 나오거나 그러면 또 수시로 나오기도 하죠. 문자만 보고도 충분히 이제 매매가 가능하게 이제 문자를 계속해서 보내드리고요. 뭐 단타 매매를 한다면 수시로 보내지만 단타 매매는 여러분들 수익이 또 나지가 않습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될 것 같지만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대1 전화 상담 불가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해드리고, 일단 가입이 확인되면 입금하시고 제 전화번호로 조남을 보내주시면 제가 일단 그 초기이기 때문에 문자를 한 4-5개 이제 보내드리거든요. 일단 그 회원 가입 안내서부터 그 종목에 대한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가입 초기에는 이제 그 낯설죠. 잘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통해서 이 종목의 상승 논리라든가 비중이나 이런 것도 다 문자에 있어요. 근데 제가 또 직접 인사를 드리고 전화하는 게 예일 것 같아서 하여튼 그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뭐 말씀드리도록 제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 바라고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